여기가 빠그러지는 거야. 너무 미치겠네. 와, 이 지경까지 어떻게 왔는지. 신드롬 X.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다는 거죠. 말초혈관이 나빠질 때 증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오늘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가 우려했던 대로 결국 파행을 맞았습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는 물론 그간 마련한 기본 계획안조차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업 강행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개에 휩싸인 제2공항 문제는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분석 전해드리고요.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는 반대단체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공개한 내용에 제2공항인 경우 국내선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서 진행 중인 생태환경 정밀조사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조사에 참가한 외국인 조류학자와 짤막 대담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놀라운 사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KBS에서 단독 보도해드리고 있는 추자도 석산 속보. 오늘은 취재할수록 점점 더 드러나는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 관계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오늘도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영상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최근 며칠 새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7시 제주, 9시 제주뉴스에서 전해드린 비자림로 정밀생태조사 영상입니다. 팔색조와 애기뿔 새똥구리 등 멸종 위기종이 잇따라 확인된 가운데 양서류와 파충류 정밀조사에서도 10여 종의 서식지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소식인데요. 게시된 지 사흘 만에 4,0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46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생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현장 취재와 짤막 대담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추자도의 종합복지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의 신원을 업자에게 알려주고 취재 정보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추자도 석산 속보 문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4일 추자도 종합복지회관 뒷부지를 촬영한 CCTV 화면입니다. 굴착기 한 대가 땅을 파내기 시작하고 폐기물로 보이는 매립물을 대형 화물차에 옮겨 담습니다. 인부 한 명이 굴착기에 맞아 다치는 장면은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KBS 취재팀이 제주시에 연락해 복지관 불법 매립 의혹 제보를 확인하러 가기 이틀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 여러 번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정옷의 이 남성, 추자 면사무소 공무원입니다.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해 만난 공무원으로 당시 불법 매립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취재 정보를 업자에게 미리 유출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 공무원이 이미 폐기물 매립 제보를 받았고 제보자의 신원과 증거사진 등을 건설업자에게 유출했다는 겁니다. 누가 제보했는지 얘기는 하신 거죠? 네. 이런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봐줘야지. 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당시 정식 민원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확인 차원에서 업자에게 물어본 것뿐이었고 CCTV 속 현장 작업 역시 지역 주민 민원으로 한 것이지 KBS 취재 때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진은 최종 보고회 자료를 통해 기존 제주공항을 국제선으로 100% 운영하고 국내선을 2공항과 각각 50%씩 나누는 방안을 최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은 성산 제2공항에 국제선 100%를 배분한다는 사전 타당성 용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를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멸종 위기종이 잇따라 관찰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의 광범위한 부실을 확인했다며 사업 철회와 보건계획 수립을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사 구간에서 다수의 멸종 위기종을 확인하고 생물 다양성도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 이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환경 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절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행위 8건을 적발하고 제주시 조천읍 대선부지 2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66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또 절대 보전지역과 상대 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7곳을 적발하고 개발업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결산심사에서 집행 잔액이 전년보다 2배가량 급증해 700억 원을 넘겼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와 시설 사업비라며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예결위는 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닷새 동안 제주시 일대에서 차별철폐 대행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철폐도 구호에 멈췄다고 비판한 데 이어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노조 부지회장에게 통보한 징계 해고도 철회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공공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밀조사가 관정 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앞으로 6달 동안 도내 농업용 지하수 공공관정 890여 곳을 포함해 양수시설과 저수도 등 부대시설물에 대해 처음으로 정밀조사 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에 삼다수를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삼다수는 40톤 분량의 0.5리터 8만 병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Put me on the train, send me back my home. Couldn't live without you, when I tried to run. Put me by the window, let me see outside. Look at all the places where all my family died, where all my family died, all my family died, all my family died. Leave me by the churchyard, leave me on my own. Someone's gonna take me. 지 새끼처럼 숨어서 흔들어주지 마시고 뭐합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문 잠그고 진행하셨어요? 아니면 비키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셨는지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비키세요. 지금 문 잠그고 진행하셨어요? 여러분의 일은 정상적인 보고의 절차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 모두 퇴증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 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는데요. 이 용역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종 보고회는 파행으로 끝났지만 그 최종 용역 자료는 공개가 됐죠. 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항과 관련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요. 사전 타당성 용역은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가장 나은지 이걸 검토해서 성산의 제2공항 건설을 제시한 것이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한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책 사업으로 경제성이 있는지를 따져본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2016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이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용역의 이름처럼 가장 기본적인 공항 건설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이미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공 수요 분석 전망과 접근 교통 시설을 포함한 공항 시설 건설, 그리고 공항 운영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종 용역 자료에 어떤 내용을 담았던가요? 이게 또 국토부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토부가 오늘 공개한 자료는 그 보고의 발표를 위한 PPT 자료, 약 57쪽짜리 요약본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확 끄는 게 있었는데요.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보셨듯이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이 두 개의 공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타와 예타 연구진은 기존 제주공항의 국내선 50%,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제2공항의 나머지 국내선 50%와 국제선 100%를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기본계획 용역 결과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지는 기존 제주공항에서 국제선 100%를 전담하고 각각 국내선 절반을 배분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어느 한쪽 공항에 국내선을 100%를 주게 되면 결국 활주로 용량이 초과하기 때문에 국내선은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국제선을 나누려면 CIQ, 즉 세관과 이민, 검역의 업무가 중복이 되고 연결표 문제 등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국제선을 어느 한쪽 공항에 주고 국내선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계획 용역지는 그 기존 제주공항의 CIQ 시설, 이게 갖춰져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제주시권에 형성된 외국인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국제선을 이용하는 도민의 70%가 기존 공항 주변에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면서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대로라면 기존 그 제주공항은 사실상 주공항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지어질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보조공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존 제주공항이 소음 피해 등으로 24시간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제2공항을 짓자는 게 중요한 명분이었거든요. 이 제2공항의 장점이 사라진 셈입니다. 또 국제선을 같이 운항하는 대형 항공사만 기존 제주공항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비용 항공사만 제2공항을 이용하게 돼서 제2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 건설에 찬성했던 주민들마저 이제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4월에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 중간 보고 자료와 그럼 또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네, 금방 말씀드렸던 공항 운영 문제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고요. 네. 일단 공개된 자료가 요약본이어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그 항공수요 예측의 경우 2045년 기준으로 3,890만 명으로 동일하게 제시했는데요. 이 중간 보고엔 없던 항공기 운항 횟수 산출 자료가 있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 최종 보고 자료에는 2045년을 기준으로 연간 24만 4천 회를 추정했는데요.
사전 타당성 용역의 29만 9천 회보다 5만 회나 줄어든 겁니다. 현재 제주공항 운항 횟수가 연간 17만 2천 회거든요. 근데 겨우 7만 회를 늘리자고 5조 원을 투자하고 500만 제곱미터 이상을 훼손하는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 하는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본 계획 용역 결과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면서 이제 앞으로 파장도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국토부는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국토부는 이제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제주도 등 이 관계기관과 기본 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오늘 최종 용역 결과 나온 내용인데요. 네. 또 이 기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가 국토부로 제출이 되는데요. 국토부는 이 내용을 환경부에 보내서 협의 요청을 하고, 환경부는 이 내용을 검토해서 의견을 국토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에 대한 정부 부처와 제주도의 이 협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갖고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국토부가 고시하게 됩니다. 이게 한 대략 10월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국토부가 고시를 하게 되면 제주 2공항 사업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항 건설 공사를 위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어서 오늘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가 파행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좀 전에 언급은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국내선 50%만 제2공항으로 배분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대형 항공사인지 아니면 저비용 항공사인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네, 오늘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는 항공사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같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가 국제선을 같이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항공사는 기존 제주공항에 남고 저비용 항공사 LCC만 제2공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또 오늘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제2공항 같은 경우에 국내선 50%만 배분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 공항이 아무래도 제2공항 면적보다는 지금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제2공항을 혹시 군공항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혹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국토부는 지금까지 계속 이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강조해왔는데요. 오늘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면 여기서 정말 국내선을 50%만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공항의 면적이 약 150만 평, 500만 제곱미터로 기존 제주공항 100만 평보다 훨씬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내선의 50%만 쓰게 되면 당연히 여유분이 생기게 됩니다.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여유가 있는 부분에 공군 기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배제할 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전 제주도민의 수건이었던 공항시설 확충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제주 사회의 가장 큰 갈등 현안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제2의 강정 해군기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이 강정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 돌들과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정말 바다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알작지 해변이 개발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곳, 비자림로 공사 현장으로 가볼까 합니다. 비자림로 공사 확장 공사 구간에서 멸종 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지난달 29일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제주도에 공사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요. 환경청은 이와 함께 제주도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를 위해서 생태 정밀 조사단을 꾸렸고 지난주부터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곳의 생태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생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화면에 담았습니다. 6월, 실록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때인데요. 하지만 올해 비자림로의 6월은 조금 헛헛하게 느껴집니다. 수북이 쌓인 파평과 단면이 드러난 나무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지난달 말 공사가 중단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난주부터 생태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세계적인 조류학자 나일 무어스 박사팀의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사 구간을 중심으로 좌우 각 500m가 조사 반경인데요. 새벽 4시에서 아침 10시 사이와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 사이 새의 소리를 확인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This is just the different bird species and the number of these birds. So we're dividing the forest up into sections and then counting to get an idea of just how important this area is for biodiversity. 이날은 새의 서식을 확인하는 정밀조사 날이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다양한 새의 서식과 생태 환경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가 파랑새가 건조만 먹는 새, 이미가 건조가 많아. 조사 과정 속에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부실 논란을 점화한 팔색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림로 area is extraordinarily diverse. A very high number of globally threatened species, especially very famous birds like 팔색조, the fairy pitta, 킹코리 탁새, paradise flycatcher, but also a bird most people in Korea never heard of called 붉은 해오라기, Japanese night heron. These all tell us that this forest is a very special, diverse place. It's extraordinary. 멸종 위기종 새가 여럿 발견됐는데요. 특히 붉은 해오라기는 세계적으로 800마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is is 붉은 해오라기. 붉은 해오라기. Amazing. Amazing. So this is meaning is the 붉은 해오라기 is near the nest. 와, 붉은 해오라기 있다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번식 기록 2개밖에 없습니다요. 그리고 뭐 번식하는 기록가 일본 밖에 있는데요. 그리고 왜 이 지역에 의미가 정말 이 지역과 가치가 엄청 많이 있는 가치 장소입니다. 비자림로 생태 정밀 조사는 조류를 비롯해 양서 파충류, 곤충, 식물 총 4개 분야에 대해 진행되는데요. 조사단은 제주도와 비자림로 시민 모임이 추천한 8명의 전문가들로 이번 주까지 2주간 분야별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12일엔 곤충 분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목이 쏠렸습니다. 애기불소똥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된 까닭이 분포 지역도 적고 개체수가 현격히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이렇게 밀도 높은 곳이 한번 부서지면 사실 회복하기 힘든 정도가 되죠. 중단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중단. 그 정도 밀도면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약에 개체수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서식 밀도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개체수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짧은 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생태 정밀 조사의 결과는 제주도가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조사 때는 발견되지 않았다던 보호종, 희귀종 식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생태학에서는 이렇게 굵기가 작은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으면 이걸 2차식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리지널 자연의 모습이다. 비자림로 공사 구간의 숲이 천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김종원 교수는 조사를 하면서 점점 고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곳의 생물 다양성이 놀라울 정도라는 겁니다. 부순나무는 추위에 약하고 습기를 좋아해 산림청에서 희귀종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식물입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순나무라고 본다면은 아마 지구상에서 제주도의 부순나무가 추위를 가장 잘 견디는 종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유전적으로 그렇게 정해 왔기 때문에 희귀하고 추위에 잘 견디는 부순나무의 집단이라 본다면은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공간, 그 공간을 관통하는 어떤 도로를 확장하고 건설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본래 면목, 제 모습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생태 보존과 개발의 갈림길에 놓인 비자림로, 생태 정밀 조사의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비자림로 확포장 구간에 대한 생태 정밀 조사가 1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제주도는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 등 분야별로 정밀 조사를 해서 26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조류와 습지 보호 운동을 하는 국제 환경단체죠. 새와 생명의 터 대표이자 정확한 탐조법으로 정평이 나 있는 나일 무어스 박사와 함께 외국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는 자주 오시는지요? 제주에는 98년쯤부터 2005년까지는 자주 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자주 못 오고 있네요. 네. 그럼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이번 조사에 참여하게 됐는지요? 환경 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됐다고 해서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도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이번 조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조류 조사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새를 조사한다고 하면 둥지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해서요. 또 천연기념물인 새들에게는 방해가 되는 행동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할 때 천천히 걸으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느 쪽에 새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편이죠. 정밀 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강창환 제주조류협회 지회장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긴꼬리 딱새 둥지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새를 확인하셨는지요? 강창환 지회장님께서 조사를 잘 진행해 주셨는데요. 처음 몇 시간은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이 비자림도로에서 긴꼬리 딱새 둥지를 발견했고 팔색조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조사를 통해서 모두 45종의 새를 확인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팔색조가 활동하는 구역 약 16군데, 또 긴꼬리 딱새 활동 구역 20군데,
더 놀라운 건 붉은 해오라기 활동 구역을 3군데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붉은 해오라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대략 600에서 17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자이언트 판다보다 희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자림도로에서 이런 새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조사 내용을 영국의 환경 전문가들에게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답이 왔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 자문을 한 경험이 수십 년이 되신 분들이죠. 새 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이라든가 숲 조사구역 같은 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비자림로 공사 전에 했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혹시 보셨는지요? Yes. 이 보고서가 이틀간 조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거든요. 현지 조사 이틀만으로 도로 개발 사업을 한다. 영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irst reaction was speechless.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평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고등학교 시험을 이 수준으로 봤다면 낙제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특별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16종의 새만 발견했다고 하는데 제가 30분만 조사했을 때도 16종의 새를 발견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평가입니다. 정말 실망스럽고요. 이 도로 사업이 지연되면 손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어떤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잘 이루어졌다면 좀 더 일찍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틀 만에 16종의 조류를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박사님의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차이,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고 보시는지요? It's hard to say in brief. 짧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분명 더 많은 새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 울음소리나 노래소리 같은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어느 국가라 할지라도 공개를 꺼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조사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이고 사람들의 평가도 부정적일 테니까요. 정확히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지만 매우 부실한 조사라고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러 희귀한 조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조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발견한 새 개체 수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지역이 정말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후에 이 데이터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류 관찰을 위해서 제주에 종종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에 따른 제주의 환경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특별한 개성을 가진 제주도가 너무나 빠르게 난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 성산포 같은 지역도 예전의 개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제주와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있겠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라든가 또 미세먼지, 또 생물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주를 위해서 최선의 모델, 또 개발 모델을 고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말씀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현재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산간 이상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전방 잘 살피시면서 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18도 정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도 26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만큼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종일 맑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해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겠고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지만 내일은 점차 잦아들면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 기온은 점점 더 오르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문가란 무엇인가? 오늘 비자림로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들었던 의문입니다. 전국적인 뜨거운 관심 속에 생태 도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제주도는 또다시 공사를 멈추고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하느라 허둥지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환경 영향평가의 폐해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환경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전철을 또다시 밟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도민사회의 갈등은 누가 해결하고 또 사회적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